6개월 6개월 25불을 걸고 발급이 되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2가지 정도 높은 등급의 좌석으로 지정을 했는데 위치만 앞좌석일 뿐. 안녕하세요, 만사만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권계의 가격 천재 비에젯, 가격만 보고 발권했다가 맘고생하는 그 비에젯,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트남행 비에젯 항공권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여권 유효기간, 기본이지. 유효기간 남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유기간이 6개월 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해요. 딱 하루 부족하다. 그 여권으로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 비에젯 아니더라도 베트남행 항공권을 발권하셨다가 출국 때까지 지옥을 맛보고 계신 여권 유효기간 문제죠. 저도 이걸 놓쳤거든요. 하노이에 갈 일이 있는데 아이와 같이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가야지 항공권 검색을 해서 최저가 비에젯 항공권을 선택을 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렸거든요. 출발 2일 전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제약을 보게 된 거죠. 제 거는 여유로운데 아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한 달이 부족한 5개월이 남아있던 거죠. 저희가 6월 출국이었는데 여권 유효기간은 11월까지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5개월이나 남았는데 다녀와도 유효기간이 5개월인데 이럴 거면 유효기간 왜 있냐고. 근데 이게 비에젯 항공사의 규정이 아니고 베트남을 포함해서 몇몇 국가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에젯 항공사는 베트남 소속이잖아요.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발권부터 얄짤없이 거부된 사례들을 아주 조금만 검색하셔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나는 다행히 항공사가 비에젯이 아니야. 운 좋게 항공사에서 티켓을 받고 출국해서 베트남에 도착을 하셔도 현지 입국 심사에서 거절이 돼서 공항에서 자비로 다음 항공권 비싸게 결제를 해서 돌아오시는, 저처럼 이미 결제를 했는데 출발은 1, 2주 이내에 재발도 받기에도 굉장히 빠듯하죠. 비에젯이 항공권을 보면은 디럭스 등급부터는 일정 변경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좀 덜해요. 이런 티켓이라고 하면 일정 변경한 다음에 출국 전까지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또 저처럼 최저가 항공권을 끊으셔서 변경 수수료가 심지어 베트남 현지에서 숙박이나 패키지 변경 수수료도 심지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 단계부터 비자 검토를 많이 하시는데 필요 요건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에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기존 여권에 긴급 여권이면 된다. 아니다. 기존 여권에 긴급 여권 플러스 비자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 아니다. 기존 여권에 비자만 받아도 된다. 문제는 이게 다 사례라는 거죠. 사례 말고 베트남 기관이나 공식적인 안내는 뭘까 찾아봤는데 베트남 영사관에서 6개월 이하 여권으로는 입국 불가. 그 이외에 공식화된 예외 기준은 없더라고요. 국내 관련 기관에서도 베트남 측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더라고요. 혹시나 못 찾은 내용이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왜 공식화된 자료가 없는 거야? 답답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요 서류 준비하면 돼. 뭐 예외 규정이 왜 없는 거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다행인 건가 싶고, 어쨌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입국 허가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할 때까지 불확실성은 안고 가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입국에 성공하실 때까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필요 항목들을 다시 보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 여권만 있으면 통과가 된다. 아니다. 이 긴급 여권 자체를 베트남에서 신뢰할지 혹은 인정해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 아니다. 비자 자체가 베트남으로부터 받은 입국 허가기 때문에 기존 여권에 비자만 받아도 된다. 이렇게 3가지인데 각각 성공 사례들이 있고요. 발급 비용들을 좀 살펴보면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52,000원, 5만 원대. 공항에서도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비자는 온라인으로 베트남 영사관에 접속해서 셀프로 할 경우에 발급 수수료 25불이 들고요. 긴급 비자라고 해서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요 비용은 발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금요일날 문의를 좀 넣어봤거든요. 출발 하루 전 기준으로 27만 원. 타 업체에도 몇 군데 더 물어봤는데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급한 사항들을 이용해서 입금만 받고 책임지지 않는 업체 선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3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 경우에는 다행히 항공 일정을 변경을 해도 현지 숙소나 변경 수수료 같은 게 전혀 없고요. 딱 한 가지 항공 수수료인데 2명 기준으로 해서 총 10만 원 정도? 굳이 일정 내에서 강행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써서 긴급 비자를 발급받고 수십만 원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굳이 없는 상황이, 그래도 정해진 일정에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셀프 비자 발급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셀프 비자로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발급 소요 기간이었어요.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내용이 오류가 있거나 반려가 되고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저는 출국이 토요일인데 목요일 신청을 했어요. 처음 신청하지만 2일 이내로 비자가 나와야 되는 25불을 걸고 비자가 운 좋게 2일 이내로 나오면 일정 내로 가는 거.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이틀 이내로. 아주 간혹 2일 이내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플랜 B로 항공 일정 변경해서 출발하는 걸로 신규 여권도 신청을 해두고 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된 게 새 여권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 여권의 효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기적처럼 2일 이내로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도 새로운 여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여권과 비자로 출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새 여권 못 받았는데 새 여권이 나오면 비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하더라도 새로운 여권으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죠. 원래는 여권 신청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도 반납을 해야 하는데 기존 여권과 여권 확인서까지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자가 나오면 가보자, 부딪혀보자. 무슨 용견인지. 이걸 목요일날 오전에 확인하고 그 하루가 혼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비자 신청하고 주말에 달려가서 여권 사진 찍고 여권 신청하고 결과는 비자 발급이 되었나? 네, 되었습니다. 첫 온라인 셀프 신청이었는데 입력을 다행히 잘 했고 잘 접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보면은 접수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유의하셔야 될 것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권 이름 순서, 띄어쓰기, 여권 하단 부분을 확인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결제 단계에서 혹시라도 되돌아가기를 하거나 취소하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입력하신 내용들이 저장되지 않더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 2일 이내로 맞나? No? 목요일 오후 늦게 신청을 했는데 금요일 지나 토요일까지 기다리를 했거든요. 베트남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격주로 근무한다는 얘기도 있고 시차가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수요일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금, 월, 화, 수 4일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물고 재발급 신청했던 여권도 일주일 만에 나와서 출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리턴 항공권입니다. 비엣젯 항공사뿐만 아니라 베트남행 다른 항공사들도 동일하더라고요. 저는 비엣젯에서 구매한 항공권이 편도였거든요. 돌아오는 항공편은 현지에서 컨디션 보고 발권해야지 하고 안 끊었었어요. 정상 여권으로 출국하는데 굳이 리턴 항공권까지 확인할까? 여행객 중에서 돌아오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겠어? 발권 시 리턴 항공권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확인하더라고요. 꼭 챙기시고요. 유의사항 마지막 3번째, 무조건 최저가. 비엣젯 항공권을 보면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판매를 한다고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한 최저가 에코 등급이 하노이행 편도 기준으로 해서 총 결제한 금액이 1인당 9만 원대였거든요. 이게 위탁 수화물이라든지 기내식, 좌석 지정은 없는 조건이었는데 준비하다가 짐이 늘어서 위탁 수화물 추가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일행과 붙어 앉고자 사전에 좌석 지정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여건으로 일정을 변경하려고 보니 수수료가 인당 한 5만 원 내외? 제가 결제한 에코 등급 바로 윗등급이 디럭스 등급인데 하노이 편도 기준으로 9만 7천 원이에요. 7천 원 차이죠. 7,000원 차이인데 일정 변경을 하더라도 동일 조건 내에서 추가 수수료 없고요. 위탁 수화물이나 좌석 지정 포함해 좌석 선택의 폭도 훨씬 더 넓고요. 인천과 하노이 구간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항공 여정이 7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 기내식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에코 등급을 결제하셨다가 저처럼 변경 수수료를 물고 변경을 하신다고 해도 같은 등급으로 변경을 하시기보다는 업그레이드로 변경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초기 구매에서 7천 원 차이였는데 변경하면서 업그레이드 해도 추가되는 금액이 비슷했습니다. 뭐니 해도 비엣젯의 글로벌 노답 이슈는 환불이죠. 돈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등급에 따라서 환불이 안 되기도 하고 환불이 되는 등급이라고 해도 현금이 아닌 크레딧 쉘이라고 하는 항공사 포인트로 환불이 되고요. 이걸 또 항공권에 따라서 1, 2년 이내에 써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유의하라고 이제 기사도 나왔었고요. 이게 저렴하게 티켓 팔고 수수료가 주수입인가? 영업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최악의 환불 조건을 모르고 들어가셨다고 하면 정말 더 헬이겠지만 이러한 환불 요건을 애초에 포기하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2가지 부분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변경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행 하노이발 편도가 변경된 수수료 포함해서도 15만 원 정도인데 여전히 착한 가격이고요. 만약에 초기에 구매를 할 때 아싸리 디럭스 등급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편도 기준 97,000원 정도인데 이게 위탁 수화물 좌석 지정에다가
거기다가 수수료 없는 일정 변경까지 정말 천사 같은 가격이에요. 매력 두 번째도 같은 내용인데 항공 일정 변경이 출발 3시간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뭐 다른 항공사도 가능하죠. 근데 에코 등급은 다른 항공사처럼 변경 수수료가 들지만 디럭스 등급부터는 변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 수수료가 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무모하게 도전했던 그 비자가 출발 당일 3시간 전에 나왔다. 갈 수도 있었겠죠. 비용 손실 없이 더 많이 기다려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 리턴 티켓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처럼 리턴일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예약을 하고 수수료 없이 또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탑승을 했고요. 티켓 변경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높은 등급의 좌석으로 지정을 했는데 위치만 앞좌석일 뿐 공간 크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구내식은 디럭스 등급이라고 해도 장거리 운항만 포함이고 중단 거리는 에코 등급과 마찬가지로 별도 구매인데요. 미리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단 남아있는 메뉴 내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현장에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되더라고요. 애석하게도 저희는 현금이 100불짜리와 5,000원권 뿐이었는데 100불짜리는 거스름 돈 불가라고 해서 사용이 어려웠고요. 결국 5,000원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요청한 젤리와 버블티 한 잔을 주문을 했는데 따로 요청도 안 했는데도 잔돈 대신 버블티 2잔을 주시더라고요. 배고팠거든요. 뭐라도 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엣젯 유용에 앞서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렌사만다였습니다. 또 만날게요.